상생은 이렇게 써요. 서로 상자, 서로 생해준다, 서로 낳아준다, 살려준다는 뜻이고, 상극은 뭐예요? 상극은 서로 이 극자가 이길 극자입니다. 이길 극자이기 때문에 서로 극하고 견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속에. 자, 그러면 상생을 요 5개로 갖다 붙이면은 금, 생, 수예요. 수, 생, 목이에요. 목생, 화가 되죠. 화생, 토가 돼요. 그 다음에 토생, 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때는 금극, 목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목극, 토가 되고, 토극, 수가 되고, 수극, 화가 되고, 그 다음에 화극, 금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것은 서로 생해주는 관계니까 금이 물을 생해준다 그 말인데, 요거를 그러면 금이 어떻게 물을 생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쇠붙이, 보통 골드를 생각을 해요. 금 그러면 황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황금이라는 것은 금 중에 5금 중에 하나거든. 5금 중에 5개 중에 하나예요. 자, 금은 황금이에요. 은은 백금이에요. 구리는 적금, 빨간 금이에요. 일반 무쇠는 흑금, 검은 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금은 뭐 일반적으로 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쇠붙이죠. 금속이잖아요, 금속.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바위 속에서 금맥에서 금을 채취하고도 하죠. 그래서 자연에서의 금은 뭐를 그런가? 바위를 금이라고 봐요. 바위를. 그러면 그 바위를 뚫고 우리가 물을 땅에서 뽑으려고 그러면 그 바위를 뚫고 물이 나오지. 저 바위와 바위층 속에 사이에 수맥이 있어요. 그래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물이 생겨난다,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물은 바위에서 나온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물이 있어야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죠. 자, 나무가 타면 뭐가 생겨요? 불이 만들어지죠. 불이 생기죠. 자, 불이 타고 나면 뭐가 생겨요? 재가 되니까 흙이 되죠. 그 흙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금인 바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로 생해주는 관계에 있죠. 그렇죠? 뭐 이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서로 상생 관계에 있느냐, 상극 관계에, 우리가 그 상생의 정치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극의 관계는 뭔가 하면 금극 목이 되죠. 그렇죠? 금이 나무를 이긴다. 쇠가 나무를 이긴다. 자, 쇠톱으로 자르고 나무 연필을 칼로 깎죠. 쇠붙이로. 그러니까 금극 목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나무는 흙을 받고 서 있지. 그러니까 나무가 흙을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자, 흙으로 댐을 막으면 물을 가둬놓고 있지. 그러니까 흙이 이기죠? 근데 물이 당하고만 있나요? 물은 또 무엇을 이겨? 불을 꺼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상극관계죠? 자, 그럼 불은 또 당하고만 있어요? 불은 그 단단한 쇠를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쇠를 녹이죠. 그리고 다시 그 쇠는 또 나무를.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이거는 서로 상생의 관계고, 이건 서로 견제의 관계지. 이것이 우리 인간 사유에 돌아가는 인간 사유고, 이것이 자연의 생태계다. 이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 금이 있어요. 여기가 금, 수, 목, 화, 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놈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금생 수지요. 수생 목이죠. 목생 화지요. 화생 토지요. 토생 금이죠. 서로 상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생을 하죠. 자, 내가 우리 친구를 도와줘요. 또 내가 우리 박 여사를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야 안 도와요? 계속 돌고 돌아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도움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보는 것이 상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 금극 목이 되죠. 목극 토가 되죠. 토극 수가 되죠. 수극 화가 되죠. 화극 금이 되죠. 서로 견제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살려주면 서로 견제하는 속에서 인간 사이가 이루어진다.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코끼리라고 한번 보자, 이게.
여기 호랑이라고 보고, 요걸 개라고 보고, 요걸 고양이라고, 이건 쥐라고 봐요. 여기 최고 강자가 누구예요? 여기 최강자가 누굽니까?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기서 최강자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호랑이가 제일 강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맹수니까. 그런데 그 사나운 호랑이도 코끼리 새끼는 몰라도 큰 코끼리 한 덤벼요, 못 덤벼요? 못 덤벼요. 그러니까 호랑이 이기는 놈이 코끼리죠? 그러면 개는 호랑이 뭐 이건 밥이죠.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또 개하고 고양이를 잡으면 개가 고양이가 훨씬 덩치가 크니까 고양이는 뭐 개한테 또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쥐는 어때요? 고양이 앞에 쥐지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 쥐는 약하니까 고양이한테 당했다고 봐요. 그러면 코끼리는 누가 이기냐 이 말이야. 여기서 코끼리를 견제하는 놈은 쥐예요. 그래서 그 덩치 큰 코끼리가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는데 쥐만 보면 무서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호랑이 코끼리가 갑자기 가다가 쥐가 나타나서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춰버려요. 코끼리가 딱 내 발에다가 코까지 딱 땅에다 대고 꼼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코를 드는 다음에 코 속으로 쥐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코끼리는 어때? 코끼리 코 구멍이 쥐 구멍이지. 그러니까 코끼리가 최고로 무서워하는 놈이 쥐요. 여기서 보면 제일 약한 놈이 쥐 같지만 최고 강한 놈이 코끼리 같지만 돌고 돌아야 안 돌아요. 이 견제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글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물주는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조물주는 이렇게 맹수, 또 이런 건 약하죠. 뭐 사슴이나 토끼나 뭐 이런 건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은 조물주가 만들 때 숫자로 제한을 해놨어요. 절대 많이 못 낳게 해놨어. 그래서 사자 새끼나 호랑이 새끼는 한 마리나 두 마리야. 그러죠? 그 대신 약한 것들은 어때요? 약한 것들은 엄청 떼거리가 많지. 그렇죠? 그래서 잡아먹히고도 어때요? 숫자가 남아. 이게 정글의 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다가 염소, 토끼 이런 것들이 공존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갔어요. 나머지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도 살아남아야 돼, 안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10마리나 15마리 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자연 생태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병철 선생, 그 호암 선생이 젊어서부터 이제 아주 밝았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뭐 그 얘기를 다 설명을 하려면 뭐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 양반이 똑같은 논 한마지기 옛날에 쌀 농사를 지은 두 가마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 나 아버지 돈 한마디만 내 마음대로 하게 좀 주시겠어요. 그래갖고 뭐를 했는가 하면 그래라. 그렇게 해가지고 미꾸라지를 키웠어요. 쌀이 4가마가 나왔어요. 4가마 값이. 예? 미꾸라지 키우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는 미꾸라지는 키우고 메기를 키워봤어요. 메기를 8가마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쌀 농사 지었을 때 미꾸라지는 2배, 그 다음에 또 메기는 4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메기가 훨씬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꾸라지를 먹이로도 주고 메기를 키우면 메기가 훨씬 잘 클 거 아니에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메기는 분명히 더 컸겠죠. 그 미꾸라지 잡아먹을 그게 더 생겼으니까. 미꾸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꾸라지가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미꾸라지도 2배도 늘어나고 메기만 키웠을 때보다 왜? 잘 먹으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미꾸라지가 2배로 늘은 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잡아먹혔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2배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은 위협을 느껴야만 어때요? 생존 능력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그대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원리를 그대로 갖다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상황이나 다른 거 없어요. 안 먹으면 굶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이 굶을수록 빨리 애가 생겨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것이 자연의 질서고 이게 생태계. 우리가 책상에서 이론 논리하는 거는 정반대.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생태계는요,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있을 때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삶이나 모든 종족의 본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은 항상 존재한다. 잡아먹히고도. 이거는 현실이에요. 책상의 논리가 아니다는 거죠.